네, 안녕하세요. 저 TV리포트 김지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먼저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사실 그동안 많은 법정 드라마가 있었는데 미스 함무라비는 이제 실제 판사고 원작까지 쓴 문유석 작가라는 이제 차별점이 있는 것 같은데 베스트셀러 작가시긴 하지만 드라마 극본은 처음이시잖아요. 어떤 점이 좀 달랐을지 색달랐을지 궁금하고요. 또 고아라 김명수 씨한테도 질문 드릴게요. 작가님이 실제 경험이 많으시니까 배우들하고 소통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배우들하고 어떤 얘기했을지, 또 주연진 분들이 실상을 나가 보셨는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두 분이 대표로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 미스 함무라비 책이 나온 거는 2016년 겨울이고요. 그 해에 일간지에 연재되던 칼럼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보다 10년 전에 2007년쯤에 사실은 이제 판사님하고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게, 제가 그때 한성별곡이라는 미니 시리즈를 연출한 직후였는데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 잘 봤다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사실은 그 의사 출신의 작가들이 쓰는 의학 드라마가 많고 법률가 출신 작가들이 쓰는 법정 드라마가 많은데 한국에도 그런 드라마가 나오면 훨씬 더 리얼하고 디테일하게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냐는 얘기를 사실 그 당시에 10년 전에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한번 그런 걸 써볼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이제 한 10년이나 지나서 본인이 일간지에 연재하는 칼럼을 통해서 그걸 드라마를 염두에 둔 듯한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랜 동안의 고민이 쌓여서 나온 작품이고, 물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에피소드들이나 이야기는 판사 생활 20년 동안의 경험이 집약된 거여서,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주는 감동이 굉장히 대중들에게 좋은 드라마로서 다가가기에 적합한 좋은 소재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드라마 극본화하는 과정에서 최대의 고민이, 사실 20년 경험을 가진 판사의 이야기를 자료조사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공부해서 드라마 작가들이 체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원작자와 드라마 전문 작가들 사이에 콜라보 작업을 다양한 시도를 하다가, 이건 실제 20년의 경험에서 오는 디테일이 아주 자세하게 녹아있는 세밀한 극본을 쓰기 위해서는 원작자가 직접 쓰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좋은 대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고아라 씨와 김명수 씨께 그 문유석 판사가 배우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실제 경험은 어떤 경험을 쌓으셨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우선 작가님이랑 많은 리딩도 하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법원에 많이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서 밑에 우배서에 관련된 일을, 어떤 일을 하는지도 많이 보고, 법정에서의 평소 지내는 모습들이나 안 그러면 재판할 때의 모습들을 많이 좀 지켜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본이 나왔을 때도 작가님이랑 계속 연락을 통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상담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작가님이 말씀하시기에 임바른과 굉장히 동화가 되어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도분들이 보기에 하여금 좀 더 임바른스럽게 원작에 가까운 임바른을 연기하게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대본 받아봤을 때 현직 부장판사님께서 직접 쓴 대본이라고 해서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실제 법정을 찾아가서 재판을 보기도 하고, 지금 저희 작가님 재판 하시는 때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큰 도움이 됐어요. 진짜 주변에 박차오름 같은 그런 일을 행했던, 그런 행동을 했던 여자 판사님들도 직접 만나 뵙고, 평상시 옷차림이라던가 아니면 일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이런 것들, 디테일한 것들을 좀 더 가까이서 다 접할 수 있게 됐어가지고 작가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 작가님이 미스 함무라비라는 책도 있지만 개인주의자의 선언이나 판사 유감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 안의 내용들도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거에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싱글리스트 강보라 기자라고 하고요. 그 문유석 판사님이 지난해 칼럼 중에 그 전국의 부장님들께 드리는 글이라고 되게 그게 화제가 많이 됐었고 청년들한테 공감을 많이 이끌어낸 것 같은데 혹시 이번 작품에서도 배우분들도 다 나이가 어리시고 한데 혹시 청년들을 위한 코드라던가 그런 사이다 발언 같은 게 많이 들어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그 칼럼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사실 초임 판사들이 대체로 연령이 실제 배우들의 나이와 똑같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엘리트들이고 그래서 시험을 여러 번 실패하고 오랜 도전 끝에 성공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실제는 나이가 조금 더 많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 드라마의 가장 중심적인 축으로 잡은 건 그 사회 초년병들이 겪게 되는 조직과 사회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 거대한 벽과 틀에 부딪혀서 자신이 깨어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 깨닫고 성장해가는 이야기여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직종의 사회 초년병들, 젊은 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자 했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그리고 이제 원작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그 칼럼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발생하는 한세상 부장님과 임바른 박차오른 판사 간의 그 충돌의 지점에서 오는 이야기가 긴장과 그러니까 긴장도 있지만 굉장히 코믹하게 재미있는 부분들도 많아서 아마 이 드라마의 흥미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독께 답변 받았는데요. 혹시 배우분들께서도 이 드라마 촬영하시면서 느꼈던 청년 코드가 있으셨다면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본방사수를 하시면 드라마 안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다하고 돌직구적인 재미난 멘트들은 저희 젊은 친구들이 쓰는 용어들은 되게 많이 나와서 보시면서 그런 재미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잠깐 제가 추가로 말씀 한마디만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고 원작이 담고 있는 정신 중에 정말 제가 소중하다라고 판단되는 가치 있는 부분은 그래서 9세대들의 잘못을 욕하는 것으로 그 통쾌함을 그 후련함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진지하고 깊은 고민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9세대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이유가 있고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도 느끼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거기에 반발하는 이유가 뭔지를 같이 9세대들도 느끼면서 그래서 한세상 부장님과 임바른 박차오른 초임 판사들 간에 벌어지는 그 갈등의 화해의 순간이 주는 감동이 굉장히 짙게 감동적으로 깔려 있어서요. 그런 의미에서도 단순히 그냥 통쾌한 사이다만 날리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 세대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화해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도들이 작게나마 펼쳐지고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작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드라마라고 하고 그리고 이 드라마가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드라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판사 역할을 맡은 배우 네 분께 직접 느끼고 겪어보신 판사라는 직업이 어떤 것 같은지 한번 질문 드려도 될까요? 판사 역할을 하시면서 직접 느끼신 판사라는 직업이 어떤지 생각이 있으세요? 사실은 제 주변에 이제 그냥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 실제 판사분이 한 3분 계세요. 그래서 만나서 작품 얘기 떠나기 전부터 이제 지인들이었기 때문에 모 후배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판사가 되기까지 되게 열심히 노력했을 텐데 그래서 왜 그만두냐 했더니 보통 보면은 선고를 때릴 때 고개 숙이고 있던 피고인들도 고개를 자 선고합니다만 고개를 든대요. 이렇게 드는데 어떤 누군가한테 당신이 판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센 형량을 줬는데 그 눈을 이렇게 직접 마주쳤대요. 고개 숙이고 있던 사람. 자 지금 선고합니다. 근데 눈을 마주쳤는데 순간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연 뭔데 저 사람한테 이 큰 형량을 죄값만큼은 때려야 되는데 내가 왜 해야 되지는 갈등이 너무 커서 이제는 형님 난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자신이 없다고 해서 고민하면서 술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많이 만났죠. 또 우연히 우리 문 판사님하고 실제 연수원 동기분을 우연하게 집 앞에 동네에서 술자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문 판사님에 대해서도 연수원 동기라고 말씀하시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어떤 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인간이 인간을 평가할 수 있고 어떤 죄값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판사는 정말 신과 같은 위치다. 합법적으로 어떤 인간을 벌을 줄 수 있는 법적으로 되게 높이 봐서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분들의 이 판단 자체가 그래서 저희 대사에 그게 나와요. 1년이라는 거를 교도소 생활 1년을 너희들 우습게 알지 말아라고 이제 젊은 판사들한테 하는데 단 1년이 됐든 하루가 됐든 그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는 엄청 큰 조건인데 많이 배웠죠. 듣고. 그래서 저는 이 미스 함무라비라는 드라마에서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판사라는 직업은 제발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판단해라. 판사가 제일 중요한 건 남의 말을 잘 듣는 거라는 말.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우리 잠깐 홍보 영상에 봤지만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남의 말 들어주는 게 이렇게 힘드냐라는 걸 하거든요. 항상 끝까지 저는. 그래서 저는 이번 연기 되게 쉬웠어요. 남의 말만 잘 들었으면 됐거든요. 그냥 들어요. 그냥 들어요. 그러면 좋은 판사가 되겠지라고 해서 그래서 많은 경험을 했죠. 예, 그리고 또 언제 젊은 친구들이 잘했어요. 저도 그래요. 저것들이 판사 되겠어 했는데 결국은 기성세대와 지금 자기들 젊은 세대의 갈등을 잘 융화해서 한쪽을 완전히 치지 않고 역시 융화돼서 이 법이라는 걸 다시 이끌어가는 그 모습들이 아마 우리 드라마에 정말 어떤 대기업을 죽이고 살리고 뭐 정치인을 죽이고 살리고 전혀 없습니다. 그냥 민사 44부 이야기입니다. 예. 네, 드라마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판사라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얘기 들었을 때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뭔가 판사라고 하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근데 작품을 하면서 참 책임감도 막중하고 또 모든 안 힘든 일은 없겠지만 정말 야근도 되게 많은 또 이런 촬영을 하면서 판사분들의 그런 무게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책임감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앞에 말씀을 다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판사한 직업은 우선은 겉보기와는 다른 굉장히 속마음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직업에 이제 판사란 이제 역할을 맡아서 했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도 많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우배석으로서 법정에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안 그러면 어떤 행동 하나에 좀 더 표현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대사가 하나 또 나오는데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나왔지만 법복을 입으면 사람의 표정은 지워야지만 이제 사람의 마음까지 지워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 말이 굉장히 이번 역할을 하면서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겉보기엔 무뚝뚝해 보이는 임바른이 이제 법대 위에서의 재판을 이제 내릴 때 정말 표정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속에서의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고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사실 판사로 캐스팅이 됐는데
법정에 선 게 몇 번 안 돼서 내가 판사로 캐스팅이 된 건지 액션 배우로 캐스팅이 된 건지 잘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감독님이 제 연기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게 뛰고 구르고 그런 거 할 때 처음으로 아, 너 연기 잘하는구나. 그래서 저를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 판사로서 많은 걸 공부하고 작품에 임했는데 하나도 써먹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보왕이란 캐릭터라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건 사람에 대한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제가 조금 밀폐되어 있는 곳에 2년 동안 있다 와서 그런지 항상 똑같은 초록색만 보다 와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과 살다 보니 그게 많이 부족했었는데, 이 역할을 하면서 또다시 한번 사람을 둘러볼 수 있고 그 사람이 갖는 생각이나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파고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보왕이라는 캐릭터는 모든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그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아주 오지랖이 넓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인간적으로 많이 다가갔고 또 인간적인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됐던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류덕환 씨는 제대 후에 첫 복귀작이 미스 함무라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이런 평가가 남았으면 좋겠다, 어떤 평가가 남았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군바리 티는 벗었구나. 이렇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재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엘리아 씨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4명의 판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속기실무관 역할을 맡으셨는데 굉장히 개성이 강렬하고 눈에 들어오는 역할일 것 같습니다. 이 미스 함무라비를 더욱 재미있고 풍성하게 만들 이도현의 특별함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판사가 아닌 속기사이다 보니까 판사님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다른 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판사님들이 이런 말을 할 것 같다, 이런 상황에 이런 행동을 할 것 같다라는 것들을 도현이는 좀 예측이 불가능한 인물이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사람들에게 재밌고 흥미를 좀 더 유발할 수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자분들께 다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젊은 배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판사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판사 역할하는 젊은 배우들 캐스팅하실 때 좀 고려하신 점 있는지 궁금하고, 각각의 배우들이 어떤 점이 장점이어서 이 캐릭터에 캐스팅했다는 점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류덕화 씨는 아까 제대 후 첫 작품인데 많은 역할 중에서 이 역할을 연기를 잘하시니까 이 역할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성동일 선생님께 좀 궁금한데, 이 작품 네. 어쨌든 젊은 배우들하고 같이 톤을 해주세요. 네, 어쨌든 그 톤이 이제 젊은 배우들하고,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지만 젊은 배우들하고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 판사들 사이의 이야기와 조율과 조화가 이제 이 드라마의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이 젊은 배우들이랑 연기해 보시니까 어떻고, 실제로 이제 뭐 고아라 씨랑은 예전에 호흡을 맞춰 보신 적이 있지만 두 젊은 배우들하고는 그러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신지, 또 그 다음에 조율을, 실제로 나이 차이가 좀 나시니까 조율을 해가는 과정에서 요새 젊은 사람들하고 이런 것들이 좀 다르구나, 또 이 젊은 사람들이랑 소통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좀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 느끼신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질문을 까먹을까봐. 사실은 뭐 고아라 씨는 이제 뭐 응답하라의 딸로도 했었고, 또 그 전에 얼마 전에 화랑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만났고 했는데 되게 기대가 컸어요. 뭐 고아라 씨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나이도 있지만은
곽 감독님이 이제 캐스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좋다. 좋다. 왜냐하면 좀 처음 한 친구들하고 해야지만이 나이를 떠나 저도 좀 긴장감이 생기고 노력을 좀 하고 또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저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면 안 되니까 대본이라도 한번 더 봐야 되는 그런 경각심도 좀 심어지고 그래서 호흡은 되게 좋았어요. 뭐 고아라 씨는 이제 원체 잘 아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명수는 너무 좋았던 게 항상 제 오른쪽에 우배석이라 있었는데 저를 위해서 노래도 불러주고 초반에는 뭐 홍삼 드링크제도 막 갖다 주고 선배님 기운 내세요 기운 내세요. 그래서 한 2주 되니까 이제 안 갖다 주더라고요. 2주 되더니 이제는 이제 만만해 보이는 거지. 그러면서 명수 친구가 먼저 다가왔어요. 그래서 법대 위에 올라가 있으면 사실은 재판 되게 진중한데 정말 장난치면서 그러다 쉿 들어가면 얼굴 평정심을 찾아서 할 정도로 셋은 뭐 알아도 먹을 거 주고 또 이쪽에도 먹을 거 주고 웬만해서 그래서 아침을 안 먹고 간 적도 있어요. 먹을 걸 많이 갖다 주니까 아마 후배들이 어떻게든지 호흡을 맞추려고 저한테 노력을 많이 했죠. 그게 너무너무 고맙고 드라마적으로는 사실 전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배우잖아요. 뭐 웬만한 제작사는 다 하는데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감독님이 어쨌든 잘 모여서 잘 뭉뚱거려서 좋은 비빔밥을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재료들이 원체 좋으니까 저는 거기에 그릇만 만들어주면 이 젊은 친구들이 싱싱한 나물하고 정말 시골 참기름 갖다 부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이번에 젊은 친구들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제가 따라한 것도 많아요. 오히려 이 친구들이 무언가 액션을 하면 그게 너무 좋아서 오히려 제가 그 액션을 따라할 정도로 되게 감사했죠. 아무튼 고맙다들. 네. 사실 캐스팅이 성동일 씨가 가장 먼저 캐스팅이 됐고요.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추노 이후에 굉장히 친한 정말 좋아하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작품의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신원호 감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저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니 그쪽은 시리즈로 여러 개가 성공하고 있는데 이제는 나를 도와줄 차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쪽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 마음속에서 지우겠다. 지웠었는데 저희 장영희 대표님께서 성동일 씨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대표님한테 어쩔 수 없이 감독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나서 정말 대표님한테 밀리길 잘했구나. 이분이야말로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제가 하지 않은 캐스팅 중에 제일 잘된 캐스팅인 것 같고요. 좋은 얘기죠. 사실 이 드라마가 저는 무엇보다 갈등 구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극적인 긴장감과 흥미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다지 거창하거나 커 보이지 않는 사건의 피고 원고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사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들을 상대하는 데 익숙해져 가지고 그 전문직에서 경험이 쌓여서 노련해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노련한 연기자의 느낌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판사들의 실제 느낌이 어떤 것이냐를 놓고 저희 함영훈 CP하고도 장영희 대표님하고도 작가님하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수많은 논의 끝에 그러니까 처음 부딪히고 깨지고 울고 느끼고 배워나가는 그 청춘의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저희가 집중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게 잘 표현돼야만 이 드라마의 아주 미세한 감정의 울림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잘 맞을 수 있는 배우들을 열심히 찾았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지게 된 젊은 배우들이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동일 씨 말씀하신 것처럼 예, 듣는다는 게 저는 제가 젊은 편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아, 내가 이 젊은 배우들 쪽이 아니고 송동일 씨 쪽이구나. 나도 이미 그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젊은 배우들한테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걸 통해서 아, 이게 나도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구나 많이 깨달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 이 내용대로 드라마 내용대로만 살아도 참 삶이 더 풍성하고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좋은 드라마입니다. 네, 아까 류덕환 씨도 질문 받으셨는데요. 일단 멋진 정장을 입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았고요. 대본이 저는 처음에 봤는데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송동일 선배님 다 말씀하셨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하긴 그런데 그 안에서 치열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너무 매력적이었었어요. 사실은 저희는 지금 요즘에 너무 화려한 것들을 많이 보고 또 거대한 히어로 무비에 많이 빠져 있고, 근데 그것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작은 얘기들을 상대하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작은 이야기를 가지고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법원에서는 더욱더 치밀하고 더 자세하고 세세하게 보여지고 있구나. 그래서 문윤석 작가님 글이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왠지 그런 이상한 오만이라고 그럴까요? 자신감이라고 그럴까요? 정보한 캐릭터를 봤는데 그냥 제가 해야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가끔 그런 게 오거든요. 배우들 뭐 다들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잘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감독님을 뵙고 싶었고 작가님을 뵙고 싶었고, 근데 감독님이 저희 곽정환 감독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또 놀랐어요. 제가 자꾸 군대 얘기해갖고 그런데 군대에서 K2를 봐가지고 군대 판사 얘기다. 그러니까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감독님 뵙고서 저는 조금 더 확고해졌고요. 아, 해야겠구나. 감독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뿌려주시는데 다 안 밝혀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이야기에 많이 귀를 기울여 주셨고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주셨고, 아, 이렇게 된다면 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을 들어가더라도 내 사람들과 이 정해져 있는 이 글과 좋은 스태프들과 같이 만났을 때 내가 조금 부담 없이 즐기면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작품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을 일단 좀 잘 들었고요. 뭔가 작고 소소한 이야기, 특히 뭐 사건이 형사 사건이 아닌 또 민사를 다룬다고 하니까 정말 자잘한 이야기들이지만 그게 꼭 왜 굳이 법정까지 와야 했는가, 뭔가 그런 이유가 담겨 있겠죠. 근데 사실 조금 걱정인 것은 그 요새 특히 뭐 이 몇 달, 수어 달 전부터 이 법정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하필 또 그것이 왜 하필 초임 여검사는 왜 천방지축이며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클리셰들 계속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작품에서도 사실 이제 겉으로 보여지기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고아라 씨께서는 그런 나의 캐릭터와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을 만나 뵙기도 했다. 근데 사실 그런 분이 세상에 한 분이 없겠습니까? 단 한 분이. 그렇지만 이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왜 그 세상에 굳이 한두 분 있는 그런 분이 왜 저렇게 맨날 똑같이 여자 배우의 초임 검사들은 왜 저렇게 나오는가. 그런 것들은 어쨌든 좀 식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이 작품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뚫고 가시려고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이 법정 드라마를 보는 이유랄까요? 물론 그 이 뭐 권성진학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통쾌하게 밝혀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를 뭔가 이렇게 스릴 있게 뭔가 긴장감 넘치게 뭔가 이렇게 풀어가는 그 과정에서의 묘미가 사실은 법정 드라마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뭔가 땅 때려주는 그 마지막에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는 게 또 이런 법정 드라마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과연 그 다른 작품들에서 똑같이 보여준 것과는 또 무엇이 다를까? 그래서 굳이 이 작품을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고아라 씨께는 이 작품 제목이 미스 함무라비예요. 네, 어쨌든 고아라 씨가 이 작품에서 가장 포스트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역할을 맡게 되신 어떤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고, 뭐 책임감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이 작품을 선택하셨을 때는 또 그런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법정 드라마를 기획했던 거는 10년 전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작년 가을 방송 목표로 드라마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100% 사전 제작이 된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법정 드라마가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정말 솔직히. 그래서 근데 또 그 중에 거의 가장 뒷북이에요. 아,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나. 이거는 CP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저도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죠. 그렇다고 고민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왜냐하면 대본은 이미 다 나와 있었고 원작에 대한 캐릭터 이미 다 정해져 있었고 다른 드라마에서 이렇게 갔다고 해서 제가 그걸 피해갈 수는 없었거든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다른 드라마가 한 작품씩 나올 때마다 막 심장이 쫄려서 죽겠는 거예요. 저 캐릭터는 도대체 어떤 캐릭터가 나올까? 저기 무슨 내용이 나올까? 게다가 원작 소설은 작년 겨울에 이미 완간이 됐네? 그 내용이 막 한 시간씩 대사 하나가 막 나오는 거예요, 다른 작품에. 그래서 저거 베낀 거 아니야? 야, 전화해서 알아봐. 야, 이거 법적으로 소송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방송 금지 가처분 그런 거 안 되냐? 안 되더라고요, 다.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한 작품 할 때마다 저도 기자님 질문하신 것처럼 진짜 욕할 뻔했네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정말 고민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또 나오잖아요. 또 나와요. 그리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진짜 도와주십시오. 박정환 화이팅! 저희는 이미 정해진 길을 묵묵히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그리고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냥 그렇게 뚜벅뚜벅 묵묵히 가다 보면 이거 지켜봐 주시면 얘네 다르구나. 아마 느끼실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기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하고 얘기를 참 많이 나눴었는데요. 감독님 말씀처럼 진짜 이야기를 되게 많이 잘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되게 열정이 많고 이제 정의롭고 이제 이러한 인물이라 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드라마에도 많은 캐릭터들이 이제 사연 사유가 있겠지만 저희 드라마의 박채오름이라는 캐릭터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에 제가 가장 집중을 많이 하고 캐릭터 연구를 했는데요. 다른 사건에 대해 이제 뭐 가정사가 다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 가정사의 배경으로 인해서 제가 고시 공부를 해서 이제 판사가 되어서 음대에서 피아노 전공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판사가 된 건데 그러면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또 제가 외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외할머니랑 이제 시장통에 계신 이모님들하고 이제 20살 적부터 대학교 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드라마에 나오겠지만 그러한 배경 환경, 가정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 공감 능력으로 인해서 그런 오르미의 행동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겪어질 때 오르미의 성격과 성향이 좀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뭐 젊은 세대들 이러한 분들을 좀 대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통쾌한 이야기를 할 말을 꼭 해야 하는 뭐 그러한 성격으로 인해서 지금 예고편에는 그렇게 단면적으로 좀 보여진 것 같은데 아마 저희 드라마 보시면 조금 더 깊이 뭐 역할에 대해서 그냥 마냥 저렇게 씩씩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사건을 볼 때도 조금 더 사건들을 마음으로 보려고 하고 오해가 없는지 오해가 없는지 다르게 된 판단은 없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모습이 좀 더 설득력이 있고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이 앞에 계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미스 함무라비의 관전 포인트 하나씩 듣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요. 진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성동일 씨 이제까지 했던 작품 중에 연기 제일 잘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우들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지? 기존에 했던 느낌하고 정말 다르네? 기존에 했던 연기보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잘하네? 깜짝 놀라시는 지점들이 있을 거고요. 제가 해냈습니다, 그걸. 농담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농담. 시너지가 너무 좋았고요. 그 화합의 분위기가 이끌어내는 그 시너지의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배우들의 연기가 참 좋구나 이런 점이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곽정환 감독님은 제가 추노 때 만났고 그 다음에 도망자 때 만났는데 솔직히 말하면 미스 함무라비를 연출 제일 잘했습니다. 미스 함무라비에 비하면 다른 거는 좀 허접하다 할 정도로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뉴라는 투자사가 또 태양의 후예 두 번째 올 사전 제작으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기획 부분에서도 아마 탄탄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양의 후예보다 조금 높은 시청률을 기대한다고 아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획 부분도 튼튼하고 그리고 관전 포인트는 사실 그거예요. 지금까지 나도 걱정을 했어요. 사실은 곽정환 감독이 그 밑도 끝도 없는 남자들 근육 보여주게 하려고 여름에 옷 다 벗기고 액션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제 미스 함무라비 전에가 이제 K2 또 액션 센 거였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를 법정에서 다루고 있는데 저희 재판장은 그런 부분이에요. 동네에서 술만 먹으면 괜히 사람 호들어 패고 24시 편의점 테이블 없던 사람이 뒤집어 엎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희하고 법정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정말 큰 이 사람은 20년이다 사형이다 무기징역이다 아닌 6개월 해 6개월 때려 1년 때렸는데 그 때리는 것마저도 정말 고민해서 우배석 좌배석이 모여서 신구가 서로 자기 의견을 내서 아니면 이 사람은 보내지 말고 알코올 센터로 보내서 치료 쪽으로 가자. 젊은 친구들은 나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기존의 법정 드라마하고는 많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고민 많이 하죠. 저희가 보통 법정하면은 이제 옛날 금방에서 쓰는 저울 저울을 들고서 죄와 벌이냐라는 부분이 상징적인데 그 적은 것 가지고도 구 신이 서로 모여서 합의실에서 서로 자기 의견하고 하는 게 아마 제일 많고 그다음에 곽정환 감독의 그 힘 다 뺀 소소한 이야기를 과연 처음으로 이 미스 함무라비에서 담는데 어떻게 담을지 저도 제일 궁금하고 그게 아마 관전 포인트입니다. 곽정환이 살려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미스 함무라비 화이팅! 저희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는 인간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소한 이야기지만 그게 이제 저희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사 재판에서는 가장 흔하고 저희가 겪을 수도 있고 가까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보시면서 이해되시는 것도 그렇고 또 공감되시는 것도 더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촬영하면서 되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촬영하면서 참 좋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어서 오늘 밤 꼭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 관전 포인트는 임바른과 박철음이 서로 대립되는 이미지였는데 서로를 통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후반부로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사 중에서 하나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이랑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는 웃으면서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감독님과 스태프분들과 이제 배우분들과 너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정말 물론 너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전 제작으로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촬영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스 함무라비 월화 11시에 방송됩니다. 네, 오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는 김명수의 잘생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촬영하다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예,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임바른과 박차오름이 저 법원에서 만나면서 이들이 어떻게 좌충우돌 부닥치면서 이끌어 나가고 또 어떤 것을 변화시키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엘리아가 하는 도연 역할이 굉장히 매력 있어요. 저 맨날 혼나거든요. 맨날 혼내요 그렇게. 그래서 애정을 좀 많이 받고 싶은데 그게 좀 무서워요 지금. 예, 지금도 좀 무서워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또 소소하게 또 예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니까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뭐 제가 성동일 선배님이랑 많이 안 붙어갖고 예, 아쉽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저희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는요, 가끔 TV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정보나 감정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저 받아들이게 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네, 저희 미스 함무라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스로에게나 어떤 또는 이웃에게나 또 넓게는 사회에 대해서 내 자신이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드라마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미스 함무라비의 최고의 관전 포인트는 사실 제일 큰 건 하나입니다. 시청자들의 리뷰에 따라서 주인공이 바뀌고 드라마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시청자의 그 리뷰 없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원작에 충실해서 완전 100% 사전 제작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각 감독님이나 모든 배우가 원작에 충실해서 흔들리지 않고 찍었습니다. 영화하고 똑같이 찍었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 만큼 원작에 충실했으니까요. 흔들리지 않고 드라마 위주로 갔습니다. 그게 제일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100% 사전 제작 자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질문과 답이 오갔던 만큼 충분한 답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좋은 기사, 좋은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에서 나눴던 내용들을 오늘 밤 11시 JTBC 미스 함무라비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이로써 미스 함무라비의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JTBC 신입 아나운서 이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인사드려. 자, 서현, 경례 고맙습니다.